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균형표 원전 한글편, 한글판 제1권 주요 내용을 아예 원전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일목균형표 원전 제1권 부속 차트 7장 중에서 일본의 그 지수 움직임을 차트를 펴놓고 일목사는 이분이 일목균형표 차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그 차트,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전 1권의 거의 첫 장면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일목균형표를 만들 당시의 어떤 이야기 일부, 그 일목산인의 당부, 머리글, 그리고 전환선, 기존선, 이런 것들, 호전과 역전,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했고요. 이 시간에는 스팬, 균형표의 스팬에는 여러분 차트가 보여주는 선행 스팬, 후행 스팬이라고 하는 것과 그 외에 가격의 스팬 혹은 시간의 스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제1군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아주 이제 기초적인 시작 부분입니다. 그 스팬, 그러면 이제 주로 선행 스팬과 지행 스팬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치 잡는 거, 이걸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본 강의는 일목균형표 원전 일목산인이 쓴 그 이제 육필론 거죠. 그 한글판을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정식으로 이레 미디어 출판사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으로부터 이 저작권을 사와 가지고 정식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이 책이 2001년, 2년에 이렇게 이제 1, 2, 3, 4권이 한국에서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글판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제 2001년에 개인적으로 원전을 이제 일본에서 구해와가지고 번역해가지고 공부하고, 시장에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왔었고요. 그러던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레미디어에서 번역 감수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발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책 1권, 이걸 제가 지금 읽으면서 그냥 진행이 될 것이고요. 화면에 띄우는 이 워드 파일은 자체 번역한, 그러니까 출판까지 가기 전 단계 번역이 한 3번 정도 다시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3판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가 부속 차트 1권의 4번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일목균형표 원전 이제 강의를 받았던 회원이, 수강생 분이 원전 차트를 다시 이렇게 전부 다시 그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전 부속 차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호판에다가 제가 이제 그림판 열어가지고 원전 내용을 좀 써놓고 한 것이고요. 이제 왜냐하면 강의할 때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놓으면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원전 자체는 그런 파일이고요. 이 차트를 그림을 제가 스캔한 걸 드린 건 아니고요. 차트를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 공부가 되니까. 자, 지금 저 스팬 이야기 할 거예요. 앞서는 전환선, 기존선 이런 것 쭉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한글판에서는 73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스팬, 소제목이 스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 워드 파일로 보여드리면, 스팬이 있습니다. 자, 도표 중에서 2개의 선, 옥색으로 엷은 옥색 구름대는 모두 스팬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이 옥색 선이 있죠, 그죠? 예, 이걸 이제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네, 제가 연필을 하나 꺼내야 되겠습니다. 화면에 좀 표시를 하기가 쉽게. 예, 이것을 이제 스팬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는 큰 의미는 없고, 일본어에서는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스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스팬 쭉쭉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것과 함께 이 교량 다리가 있으면 밑에 이 경관 다리의 이 지주 있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강 다리가 있다고 치면 이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냥 이렇게 딱 간단하게 그리면 위에 다리 장판이고요. 예, 강물에 흘러가는데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이가 스팬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경제지표 같은 거 발표할 때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할 때 거기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딱 일정한 구획이 나오죠. 그게 스팬이에요. 그러니까 스팬이 26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26개의 봉만큼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로부터 26개 뒤에 따라오게 그는 것이 지행 스팬, 1월로는 지행입니다. 이 지체되다 할 때 뒤에 뒤쳐져서 따라온다는 뜻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걸 후행 스팬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제가 붙인 이름 아닙니다. 원뜻을 찾으려면 지행 스팬이 맞아요. 앞으로 보낸 것은 선행 스팬이 맞습니다. 예, 이 스팬을 지금 설명할 겁니다. 예, 스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그림을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걸립니다. 그러니까 스팬이라고 한 것은 일본 말로는 특별히 말이 안 떠올랐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원고 보면서 하면 여러분도 이제 보시기가 조금 나으니까 원고 보면서 잠깐 할게요. 스팬. 지금부터 30년 전에 도신문사지상에 미야코 신문지상에다가 매주 한 번씩 신동 종목입니다. 전환선을 연재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러다는데 저게 여러 가지로 뭐 작업한 것 같긴 한데 뭐 좀 이상하다, 뭐 좀 어색하다, 뭐 조금 장난스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다고 해요. 노무라 장관 동경지사로부터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동경지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래 보기에는 뭐 장난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다 계산해가 나온 거다. 그리고 균형을 취하면서 그 계산의 변화에 호응해서 터닝 포인트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팬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그림으로는 잘 안 느껴지시는데 뭐 여러분도 혹시 이제 균형표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최근 그림을 하나 가지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여기가 현재 지금 종합주가지수 현재 이제 봉 위치고요. 이 앞에 이렇게 나가 있는 이게 선행 스핀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차트를 그리면 앞에다 이렇게 그려 놓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의 보조지표들이 시계열이라 그래야 됩니까? 현재 주가하고 위치하고 똑같이 가면서 뭐 이평선이 어디에 있고 아니면은 뭐 스토캐스틱, RSI, 뭐 소나 무슨 수많은 지표들이 같이 갑니다. 이거하고 같이 안 간다 그러면 뭐 삼선 전환도 같은 거라든지 꺾은선 차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 시계처럼 순환하는 이런 거라든지 하루에 한 개씩 아니면 단위당 계속해서 어떤 차트를 그려 나간 것이 아리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다 이거하고 같이 갑니다. 그죠? 근데 일목균형표만 좀 독특하게 뒤에 뭐가 하나 따라오고 저 앞에 하나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개혁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 또한 그러하고요. 사람들은 원래 그냥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좀 유지하려고 하는 일종의 관성의 법칙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힘, 그 자체의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질을 처음에 움직일 때 힘이 많이 들죠. 일단 힘이 붙어가지고 가기 시작하고 관성이 붙고, 그죠? 이러면 조금 쉽게 가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움직이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노무라 동경지사의 이야기, 예, 그런 것들도 보면은 뭔가 좀 희한한 차트를 들고 나오니까 한편에서는 이건 약간 뭐 장난스러운 것 같다라는, 예,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일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보기에는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장난스럽게 좀 가볍게 보일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 균형을 취하면서 과거와 미래, 예, 과거 미래는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산의 변화에 호응해서 터닝 포인트를 결정한다. 스펜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그 원전 부속 차트에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특별히 선행한 것처럼 안 보이니까 제가 아까 그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고로 가볼게요. 대장성에서 편집한, 예, 우리를 치면 뭐 기획재정부, 옛날에 뭐 재경부, 재정부, 여기에서 뭔가 이제 집회 발표를 할 때 여기서 이제 경제변동이라고 하는 잡지에서도, 예, 스펜으로 통계를 낸다.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이건 그냥 참고로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 스펜의 이용 가치는 실로 굉장하다.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는 지금부터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드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쓸 때 응용편에서 신뢰를 들겠다 그랬는데, 실제는 응용편 책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온 이야기는 뭐 다음에 하겠고요. 살이 붙기 시작하면 진도가 잘 안 나가지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거래일수 26일분을, 네? 오늘 시장에 선행시킨다 그랬는데, 구름대는 협의에 구름됩니다. 선행스펜 1을 이야기합니다. 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과의 평균값을 취하고 그것을 선행시켰다. 그러니까 이 선행스펜 1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선과 전환선과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을 절반 값을 내 가지고 26 앞으로 보내 가지고 그래요. 왜냐면 선행스펜 2는 현재 주가로부터 50일간의 고가 저가의 중심값을 26 앞으로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차트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스펜은 중기 혹은 장기 저항대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역배열일 때 그렇고요. 정배열일 때는 중장기 지선 역할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걸 이제 이평선으로 좀 환산을 해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 여기 한 60일선 정도 지나가고요. 이 하단이 100일이나 120일선하고 비슷해요. 완전 역배열 구간에서는.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60선이나 120선 쓰면 되지. 이걸 뭐하러 그래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일목균형표를 그리든 만들든 1930년대에는 이걸 다 수작업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하나 내가 마음에 들어가 매매를 하고 싶은데 차트를 그려가지고 해보겠다고 했을 때 한 종목을 가지고, 그죠? 예, 5일선 그리고 21선 그리고 61선 그리고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해봅시다. 121선을 그리려고 하면, 예, 공책에다가 계속 이제 신문철을 뒤져야 되겠죠. 예, 이전 세대들은 경제지에 매일 전 종목의 주가가 실리거든요. 그럼 그걸 내가 원하는 종목이 있으면 공책에다가 적는단 말입니다. 적어가지고 당시로서는 아마 주산을 나왔겠죠. 주판, 여러분 아시죠? 일자별로 쭉 날짜를 적고 이제 주가를 적어가지고 뭐 시거주 종가를 적어 할 수도 있고 종가만을 적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걸 최근으로부터 21을 더해가 나누기 20하고 60을 더해가지고 60선 적고
121제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120 해가지고 120 이평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198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은행에서 증권사 넘어와가지고요. 저희들이 뭐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당시 증권사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저는 지방점포에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저는 마산에서 서울 왔어요. 와가지고 예, 전국 지점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모아놓고 예, 김석희 선생님이라고는 연세가 대단히 많으신 원로로부터 기술 분석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 예, 모는 종이에 예, 이거 일단 지수 다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책에다가 그대로 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여주질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게 그거예요. 매일 이 노트에다가 지수하고 자기가 보는 종목 가격을 적고요. 이제 주판을 가지고 이걸 은행에서는 적수라 그럽니다. 누적적자를 씁니다. 네, 누적적자를 쓰는데 적수로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121이평선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오늘의 주가를 총합에다가 더해주고요. 120일 전 주가는 빼요. 그럼 총합이 나오죠. 그걸 나누기 또 120을 해요. 그럼 그게 이 종목의 오늘의 122평 가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루 더해지면 요걸 하루 더 하고 1 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길게 가는데 의미를 제가 지금 살을 붙여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목산인 시대에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일목산인은 그렇게 하질 않고, 예? 그렇게 하질 않고, 이왕의 전환선과 기준선 가격은 지금 만들어낸 건데, 전환선 기준선조차도 9일과 26일의 총합을 더해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9일과 26일 중에서 최고가 최저가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 공책에서 오늘로부터 9일, 26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 중에 최고가 이날이네? 최저가 이날이구나. 두 개 더해가 나누기 2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나온 전환점과 기준점과 전환점을 공책 저 26 앞에 칸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다? 선행스편 1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의 60일선과 같은 역할을 해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게 없는 상황에서 그랜빌의 이평선 법칙을 따라간다고 하고 그 이평선을 그린다면 예? 전체를 다 더하고 나누고 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적어온 종목은 괜찮아요. 오늘 하나 넣고 저 뒤에 하나 빼고 이러면서 그려 나가면 되는데 내가 지금 새 종목 하나 발굴했다. 야, 어떤 회사가 예, 뭐 좋단다. 실적이 좋단다.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해봅시다. 근데 그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이제부터 이제 추적하면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공책 하나 꺼내가지고. 근데 일목은 뭐다? 그냥 이거 안 적어도 되고요. 예, 오늘 근데 적어야 아무래도 편하겠죠. 예, 적은 다음에 그냥 저거 고가 여기 있고 저가 여기 있네. 더해가지고 나누기 2. 그럼 전환선 기준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행스편이 마치 120일이나 100일 이평선 역할을 하는 것은 오늘부터 100일치 그냥 쭉 거꾸로 올라가 봐요. 그 중에서 아니요. 제가 이야기 잘못했습니다. 52일간. 예, 52일간에 있다 고가 저가를 찾아가지고 그러면 점 2개만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중심 가격이 나오죠. 그걸 26일 공책 앞에다가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놓는 것만 가지고 나중에 여기 이 지점에서 봤을 때는 저 구름대는 뭐 여기 좀 있겠죠. 맞나요? 26일 앞이니까. 예, 여기 좀 있겠죠. 예. 그리고 시세가 여기 있을 때 구름은 여기 있었고요. 여기 있었죠. 나중에 조정바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예, 올라가다가 만나고요. 예, 간단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은 컴퓨터가 모든 것을 그려주지만 당시에는 수작을 했어야 하니까 서편 역시 전환선과 기준선을 구하는 것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일수 만드는 방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편은 저항대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상승시세가 눌림목이 들어가거나 또 역전되었을 때 적색선인 기준선에 멈추는가 봐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서편에서 멈추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쉽게 위해서 제가 이평선을 가져오는 거예요. 뭐 21이평이 여기 있고 61이평이 여기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5일선 11선도 깨졌다 그러면 21선 지지하나? 60일선 지지하려나? 이것도 안 되는데 100일? 120일?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균형표 안에서는 기준선과 이 선행스팬 1 이걸 본다는 거죠. 만약에 스팬을 바닥에서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제 완전 돌파해 버리죠. 예, 그러면 이제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본격 호전되고요. 이 깨고 내려오면 본격 역전으로 보는 거죠. 역전으로 봅니다. 본격 역전 하단 이 뭐 마지노선 장기선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 뒤에 올라가는 건 다음 파동이고, 예, 다음 파동이고. 이것은 복잡한 계산을 통해 나온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이전 거래 일수를 선행시킨 것 뿐이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내도 52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을 26 앞으로 보내줘. 그러면은 이 전체 관계가 일목균형표의 76, 26 곱하기 3인 76 그럽니다. 9의 3배가 26이고요. 26의 3배가 76이고요. 52는 26의 2배입니다. 그래서 이걸 1기라고 하고요. 이걸 한마디 1절이라고 하고요. 이걸 2기라고 하고요. 이거는 3기면서 1순이라고 합니다. 돌순자. 순찰 돈다. 그러죠. 돌순자. 그러니까 52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을 26 앞으로 보내가지고 이것이 76의 시간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뭐다? 중장기 역할을 한다. 중장기선 역할을 한다. 이런 그 어떤 내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그렇게 뭔가를 자꾸 더하고 나오고 해가 앞으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에서 봤을 때 구름대는 조금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름에다가 지금 목을 매는데 아닙니다. 참고하되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면서 그렇게 60선 120선 쳐다봅니까? 완전 정배에서는 가다가 나중에 내려오면 쳐다보고요. 하락하다가 한참 올라가면 60선 여기 있네, 뭐 101, 120 여기 있네 하지. 근데 일부 학파, 일부 이용자들 구름 너무 목숨을 거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균형표는 이 앞 시간에 뭐라 그랬죠, 일목사님이? 주가 현재성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후행스편이 중요하고요. 시장의 생명, 기준선이 있는데 구름을 그렇게 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일목사님 이분이 다른 원고에서 보면은 차트를 딱 볼 때 뭐부터 보느냐 그러면서 구름을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럼 이것도 사람 헷갈립니다. 아니 구름은 약간 추상적이라면서. 근데 그거 뭐냐면은 우리가 대국을 본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전체 국민을 본다. 그래서 봤을 때 야, 이 중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딱 여기 있네. 야, 이 중장기 국민 좋네. 그죠? 아이고 여름이네 계절. 혹은 어느 날에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은 아이고 이 뭐 예? 두툼 구름 아래 햇빛도 못 받고 이 완전 겨울이네. 그죠? 어떤 계절과 같은 이런 국민을 파악할 때는 구름을 보는 게 맞아요. 구름부터 봐. 어느 나라에 있냐? 양운이에 뭐 햇빛을 잘 받으면서 잘 크고 있나? 그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팬, 방금 이제 이건 스팬 1년, 스팬 2는 제가 지금부터 원고를 좀 앞서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종합적으로 때리고 있는데, 스팬 2는 26이라는 일수의 2배. 이것도 원고 보면서 할게요. 그냥 여러분 말만 들을기보다는 시청각 교육이니까 눈으로 한번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자 26일의 2배 52일간에 있어서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을 취한 것으로 이것을 구름대와 마찬가지로 26일 선행시켜서 구름대와 진폭을 이루게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선행스팬 2를 이야기하면서 구름대와 진폭을 이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목산인이 이야기하는 구름대는 첫째는 선행스팬 1이라 그랬죠. 제가 왜냐,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는 구름이 아래에 깔려 있으니까 구름 상단이 보이고요. 우리가 지상에서 하늘을 구름을 쳐다보면 구름 하단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름 그리면 선행스팬 1이 가장 1차적인 거예요. 근데 대라고 하는 건 띠대자를 쓰거든요. 혁대 그러잖아요. 구름대. 예. 근데 여기 이제 구름대에서 좁은 의미에는 선행스팬 1이고요. 선행스팬 2는 그 구름대와 진폭을 이루게 했다 그랬습니다. 진폭을 이루죠. 넓이를 가지니까 진폭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 구름대를 돌파하면 중기 장기적으로 본격 역전, 그 후 반등하거나 눌림이 올 때 되게 여기 이제 걸리거나 이러면
예, 지지장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일 중간값과 50일간 중간값이 큰 차이가 없을 때, 이걸 이제 26일의 중간값을 저걸로 보세요. 예, 뭐, 이 자체는 원래 기준선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또,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가 차이가 별로 없을 때, 그래서 구름이 이제 교차를 하거나, 아주 딱 달라붙거나 이랬을 때, 시세의 변화가 오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로 갑니다. 여러분 저 차트 이쪽으로 가서 이제 차트 설명을 할게요. 자, 로마자 1에서 기준선을 하회하고 그 다음에 보면 구름대 상단을 완전히 하회했다. 그리고 2번에서는 올라가다가 구름대에서 저항을 받고 3번에서는 구름 상단을 돌파한 뒤에 4에서는 기준선이 봉이 또 기준선을 이탈하고 구름대 상단을 또 이탈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구름대 상단이 중장기 이제 저항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돌파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반등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에서 보면 5 여기서는 구름 안입니다. 이렇게 지금 구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 이제 6에서는 기준선을 넘어서고 기준선도 물론 넘어서고 기준선도 돌아서고 구름이 상단을 돌파를 해버리죠. 또 구름대를 상회하면서 본격적으로 폭등 시기에 들어갔다. 앞에서 기술한 균형표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균형표라 하면 전환선과 기준선을 이야기를 해요. 일목균형표 그러면 풀셋 구성은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후행스팬이고요. 좁은 의미에서 균형표 그러면 그런 전환선 기준선이에요. 일목산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일종의 초단기 단기, 이 26일 중간값을 중기라 그러기엔 좀 그런데 그냥 중기라고 보면은 단기와 중기 이 두 라인을 가장 우선은 가장 직접적이니까 좁은 의미에서 균형표 그러면 전환선 기준선입니다. 앞서 기술한 균형표의 변화와 균형표 이제 호전과 역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편 여러 선들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들이 서로 보충하면서 시세의 전환과 그 후 힘의 정도를 잘 보내준다. 그 다음에 추가로 보자면 4개의 선 중에서 어느 것이든 교차가 발생한 날에는 시세도 상당히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안 해요. 이게 이제 큰 차트인데 이 차트가 석 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왜 이렇게 생겼냐면 지수를 종가로 그래서 그래요. 잠깐 여기서 이 차트가 너무 크니까 확대를 하니까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 자체는 이거 아주 굵은 선은 그냥 종가예요. 종가 실선으로 그린 거이고 전환선, 기준선 이 교차가 일어나는 장면이고요. 좀 잘 안 보입니다. 여기도 교차가 일어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름의 교차가 일어나고요. 구름의 교차가 일어나고, 구름의 교차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양은 의문 색깔 표시가 없죠. 뭐 일본에서는 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만은 우리 방식이 낫죠. 어떤 한눈에 좀 들어오잖아요. 그죠? 색을 좀 다르게 하면 여기서는 그냥 색을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우리식보다는 눈에 덜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그림을 보면 그때 시세의 존재 방법에 의해서 며칠경에 무엇과 무엇이 교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개의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교차를 하면 시세가 반드시 변한다 요거보다는 교차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일목에서는 예비계산이라고 하는데요. 노트에다 이렇게 쭉 적어 나가다 보면요. 그게 있겠죠. 최근 저가와 고가가 여기 있는데 얼마만 넘기면 이게 뭐 기준선이 올라가거나 뭐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돌파가 안 나오더라도 몇 월 며칠 가면 뒤에서 얼마짜리가 빠져나가는데, 그럼 그때 되면 기준선이 좀 돌아가고 전환선이 얼마에 있으니까 이대로는 그 주가가 많이 횡보만 해도 몇 월 며칠 날 되면 이게 그 골든크로스 호전이 나오겠는데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가는 계속 변하는데 이평선은 세건 넣고 나누기 하니까 조금씩 달라지지만, 균형표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고저점을 두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그 안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26일간의 고가 저가라고 하는 것 자체 고정이 딱 돼버리기 때문에 계속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합니다. 중심값을 나타내면서. 그러다가 몇 월 며칠 되면 26일 전 가격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올라가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이제 가정법을 이렇게 할게요. 이게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이 되면 시장이 올라간다 라고 하나의 우리가 가설을 세워놓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이 될 건데, 그러면 그죠? 전환선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요. 예, 이 가격들은 아까 제가 공책 그랬죠. 거기다 그려 나가면 그렇게 그 숫자를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몇 월 며칠 되면 전환선 기준선 값이 어떻게 변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며칠날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이렇게 나왔고요. 전일비 이렇고요. 그러면 이 전환선은 9일간의 고가저가 중심, 기준선은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 선행스표는 저 앞에서 우리 있었죠, 그죠? 그럼 이 숫자를 적어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숫자를 계속 적어 나고요. 이 앞으로 제가 미리 앞으로 좀 이래버렸는데, 요 앞에도 미리 적어 놓을 수 있거든요. 미리 적어 놓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현재 들어가는 가격이 이 고가저가를 건드려 버리면 달라지겠지만, 아니 나는 그 계산법으로 앞에다가 쭉 이렇게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죠? 저가가 빠져나가서 제가 기준선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26일 지나면 그때부터는 올라가겠네 하는 가정 나올 수 있죠. 아니고 뭐 고가 근처에 있다면 이거 얼마만 돌파하면 기준선이 올라가겠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계산을 다 해놓고 있는 거죠. 특히 이게 주봉으로 가면 일목사님 이분이 그 여행지에서도 그냥 가격만 듣고 매매 판단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은 일주일에 봉을 하나씩만 그리고 이렇게 노트에다가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머릿속에 이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얼마 사이 움직였고 고가저가가 얼마하고 지금 기준선이 얼마 있는데 다음 주 아니면 2주 뒤 되면 고가 돌파 안에 또 기준선 올라간다 혹은 떨어진다. 아니면 최근 26일 안에 고가가 얼마지? 18,000원이야. 그럼 이번 주 중에라도 18,000원 넘겨버리면 그 기준선 올라가. 그죠? 이게 다 되죠?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 둘째치고, 어디에서 전환선 기준선이 균형표가 호전이 되고 역전이 되고 뭐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을 가격과 시간으로 자기가 미리 계산을 해놓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내가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며칠경에 무엇과 무엇이 교차할 것이다 하는 것을 되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유리하다. 그래서 일목에서는 그걸 예비계산이라고 합니다. 예비계산. 네, 말씀드렸듯이 이평선도 당연히 가능한 거. 5일선이면 며칠 지나면 아니면 얼마 되면 5일선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지금 뭐 21선이 어디쯤 있는데 이게 골든크로스가 난다 아닌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합니다. 그 교차에 관한 것은 이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근데 이 교차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평선도 교차기법 쓰긴 하지만 그것이 그 주식시장 특히나 기술적 분석 이런 데서는 절대적으로 그러한다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 제가 그걸 개연성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것이 뭐 호전이 일어나면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건 없어요. 기술적 분석 개연성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목사님 이분도 실컷 교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차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제 더는 자세히 설명 안 한다. 왜냐? 이 책에는 조금의 의욕도 없이 현실 시세 변화를 결정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혹의 여지가 있거나 이러면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브리테니크 벽화사전 이야기가 나오죠. 수많은 변화 요소, 그런 확률적으로 낮은 그런 패턴들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적기 시작하면 뭐 수백 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헷갈린다,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덜어 변하긴 하네요. 변하긴 하는데 너무 여기에 또 목숨 걸까봐 이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조금 의욕도 없이 현실 시세의 변화를 결정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여기는 피하겠다 그럽니다. 이 취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차는 확실히 유익하지만 상당히 변화가 많다. 여기서 변화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다. 유익하지만 변화가 많아서 이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보면 이게 나름대로 쓸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선행스펜 있지만 거기서 이제 또 이 스펜에도 보세요. 어림짐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리화학적으로 변화를 자꾸 시켜나가면 원래의 모습에서 멀어지잖아요. 고양업으로부터 멀어지죠. 그죠? 그 물리적인 위력을 가하면 좀 덜 변형이 되지만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버리면 완전히 환골탈태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한선은 한 9일간의 고가저가 중심, 기준선은 한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 이렇게 해왔는데 선행스펜 이런 그 9일간의 고가저가 중심과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을 또 절반을 내가지고 그걸 또 26일 앞으로 보내놨잖아요. 좀 계략적이잖아요. 여러분 입병선을 보더라도 5일, 10일, 20일선이 좀 더 근접하지 60일, 120일로 가면은 너무 뭐다? 광범위하고 좀 흐릿해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서도 그렇고 이게 많이 그랬다 그래요. 구름이 좀 신기하고 이러니까 저기에다가 엄청난 노력을 들인 사람들이 있는데 균형표 안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저 그냥 조금은 가볍게 어림짐작 내가 스펜이라고 전한 것은 스펜 본래 의원에서 좀 떨어지나 통계 발표에서 전일비 전년비와 정감을 운운하는 거 비슷하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26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에? 고심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휴일을 포함한 한 1개월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1년은 52주고 6개월은 26주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예, 결과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하루에 3시간 개장을 할 때 5분봉이 보면은 76 일목 수치의 근사값으로 갑니다. 한 70이고요. 선물 15분을 더 집어넣으면 한 75 정도 이렇게 갑니다. 막 그런 것들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세요. 1개월 전 시세와 현재 시세 혹은 26일 전 시세와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는가. 26일 전에 크게 움직였던 시세는 26일째 되면서 또 크게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생각. 근데 사실 이건 약간 고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라고 가로를 하나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 생각 하에, 그런 아이디어 하에 당면 시세의 변화를 지켜보려고 하는 건 하나의 응용이다. 뭐가? 지행스펜, 후행스펜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자. 그림에서 뭐가 보느냐면 3지점, 로마자 3지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폐장일 1715 에는 26일 전은 11월 29일이다. 이날은 전일 종가 1695엔에서 1716엔으로 폭등한 날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적어놔서 그렇지 일목균형교 원전 보조차트에는 이런 게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책 한 줄 읽으면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 세고 옆에서 가져와 가지고 가격을 보고 이봉길 이야기구나.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혼자서. 지금은 제가 해설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한글판에는 이런 걸 다 적어놨어요, 찾기 쉽게. 자, 여기 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3월 22일 시가 1795, 그 다음에 1800엔으로부터 급락해서 1792엔으로 종가 마감한 2월 20일, 요거로부터 26일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기 그림을 좀 그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균형표에서 변화일 같은 계산하거나 이러면 추세가 완전히 변했던지죠. 추세가 완전히 변했던, 그냥 고점이나 상투 여기서 그냥 일수를 딱 잡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왜? 26일 전에 크게 변했던 시세는 변했습니다. 변했던 시세는 26개 봉이라고 할게요. 이건 일봉이니까 26일인데 뭐 다른 봉을 쓸 수도 있으니까 26개가 또 지나가면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주기론입니다. 주기론, 사이클, 주기론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변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변하는 게 뭐죠? 변심. 나를 사랑하다가 미워해버리는 거.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거. 가장 큰 변화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큰 변화는 이제 파동 속에 있는데 뭔가 시세가 이렇게 자글자글자글한 이유로 뭉쳐있다가 대박 한 놈으로 떨어지는 거 있죠. 얘 때문에 추세 다 깨지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는 되게 이제 중심값으로 그리잖아요. 이게 막 다 꺾어지고 난리 나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뭉쳐가지고, 요 앞 그림에서 9일간 자글자글 했죠. 툭 치고 나가요. 그럼 이제 이거 고점 돌파니까 당연히 지표가 뭔가 개선이 되기도 하고, 그죠? 이 엉어려진 혼조로부터 벗어나는 돌파해서 치고 나가는 이걸 주간편에서는 B라고 합니다. 브레이크아웃. 탈옥 영화 보면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제목이 많죠. 옛날에 찰슨 브론슨이 헬기 불러가지고 막 탈출하는 것도 있고, 그죠? 쇼생크의 탈출은 뭐 제목이 브레이크아웃이 아니지만 뭐 브레이크아웃이나 어웨이나 이 뭐 치고 나간다, 깨부수고 나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 요 자체는 아주 특별하게 보는 거죠. 이 자체도 하나의 변화를 보는 거죠.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보세요. 대연봉으로 긴선을 왕창 박살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파동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가나 저가에서만 긁거나, 이건 중요한 팁이에요. 중요한 팁인데 이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럼 뭐 누구나 다 알죠. 여기서도 잡아보고 여기서도 잡아보고. 왜냐? 빤히 보이는 상토와 바닥이니까 이건 누구나 해요.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단순히 뭐 꼭 가다가 뭐 갭도 있고 뭐 상승도 있고 다 있죠. 있지만 뭔가 좀 특별한, 뭔가 좀 특별한, 아주 독특한 요런 것들을 보던 26일 뒤에 이것이 튀어나간 것을 변심이자 이렇게 변동성으로 봐요. 변동성으로 봅니다. 변동성으로 보고 이 변동하는 뭔가 특별한 엉덩이 뿔난 요놈이 26일 지나면 또 그런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좀 독특합니다. 이게 절대 뭐 억지 주장이나 그냥 갖다 붙이는 이야기가 아니고 균형표 내에서 그런 사상이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균형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거든요. 물론 뭐 이것도 장대고 이것도 갭 상승하고 갭 상승했지만, 근데 이것을 뭔가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반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 하나로 인해서 어떤 전체 균형이 확 괜찮았는데 쟤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죠? 아니면은 야 우리가 최근에 그냥 어리부리하니 있었는데 정말 이 사건 하나로 완전 계기를 마련했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경기에서도 어떤 흐름을 저해버린다든지, 그죠? 이런 애들도 보면 아주 못된 놈이에요.
이 장대 연봉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이 부분에서부터 변화일 같은 거 잡습니다 같은 거. 근데 얘도 보면은 장대 연봉의 이 기준선을 딱 깨버리고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서도 26개 봉 지나가지고 이게 이 속된 말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장난칠 때 이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면 너 약 먹을 시간 됐니?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미쳤다는 얘기죠. 얘가 왜 미친 짓을 하지? 그냥 친구들 사이에 농담으로 갑자기 얘가 막 튀는 행동을 하고 막 이러면 너 약 먹을 시간 아니가? 그죠? 범상치 않은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그런 것을 좀 가져와서 좀 우스개 삼아서 좀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얘가 또 한번 미칠 때가 되어가는데 하는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좀 되시겠죠. 야, 저거 섭성보면 이점에서 한번 또 미칠 건데 하는, 그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런 리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6일 전에 확 뒤집어버리던 놈은 거기로부터 26일 지나면 또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럼 딱 노려보는 그게 이제 변화일 같은 심리, 요런 거예요. 매일 시세를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단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니 무슨 이렇게 고가 저가마다 변화율이 26, 33, 42, 65 다 날아가고 거기다가 중간에 있는 이까지 보라 그러고 정신없죠. 게다가 이런 반복되는 리듬 보자 그러고 대등수치 보자 그러고, 그럼 또 욕 나온다고요. 맨날 변화율이고 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래도 이런 장치랄까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개념 같은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보면 됩니다. 뭐 그런 거 투자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아님 말고 진짜 터지네 이놈이, 에라 그러면 맞네, 좀 이런 정도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매일 무슨 변화일 찾고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변화를 계산을 하고 이런 것도 보되 쓱 흘러가면서 제가 일초제 가르쳐. 이건 일목균형표 원전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실전을 해보다 보니까 너무 이런 거에만 연연하면 매일이 지뢰밭이 돼가지고 지나가기 겁이 나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지뢰밭 오면 조심은 하거든요. 아니면 미리 뭐 힘으로 좀 잘라놔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 이탈이 없는데 맨날 상투다 그러다가 또 사람이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다고요. 넉대다. 근데 또 아냐, 죄송합니다, 지나갑니다, 저 이번에 안 내려요, 또 가요, 또 무슨 변화를 왔다, 근데 뭐 흔들다가 그냥 가버리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거 뭐 변화를 와가지고 전고점 와가지고 이제서는 진짜 떨어지면 이건 진짜 이제 넉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우리가 예측을 못한 이상은 가다 보면은 일수 만나고 목표치 만나고 무슨 26짜리 이런 거 만나고 별의별 거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잠시 방어 운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과속 방지턱 넘어가는 정도로 할지, 브레이크를 밟다가 할지, 아니면 이제 유턴 해버릴지, 그죠? 그런 겁니다. 이 개념을, 이건 제가 이제 변화일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영 무시하지도 마시고 너무 여기에 매달리지도 마시고. 그래서 이상으로 기능표와 스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나오는 원전 내용, 제가 여러분 이 지금 원전을 대놓고 꺼내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강의하면 저작권 위배입니다. 저작권 위배입니다. 자, 26일 전을 보라 이야기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우로 그래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 계실 때는 우리와 같은 뭐 선물, 뭐 ETF 이런 거래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가지는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종목 거래를 위한 전체 숲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수 균형표는 단지 시세의 방향과 위치를 눈으로 보고 연구하고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지수의 결정에 따라 매매를 한다 이러면은 뭐, 그러니까 큰 기관들, 여기는 큰 자금을 움직이니까 한꺼번에 뭐 며칠 만에 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는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업자나 기관 투자가는 뭐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쭉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수기능표에서 서편은 9, 26으로 되어 있으나 응용편에서는 이외에도 9, 13, 17 수를 채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예, 그래서 여기 제가 N일전 비교를 이 중간에는 지금 제가 추가를 안 넣어놨습니다.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예, N일전 비교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단순히 주가를 며칠 전과 비교를 해가지고 예, 해보는 겁니다. 이평선도 아니고요. 이게 벌써 50분 됐어요. 보세요. 4번 차트 하나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여기서 또 끊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목표치 할 거거든요. 이거 목표치 있죠. 그러니까 균형표가 나중에 여러분 제가 2권 가가지고 종합균형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좀 핵심적인 거라서 좀 아껴놔야 되는데 여기 가보면 자 봉 나오고요. 괴선 나오고요. 그럼 당연히 뭐 선행스편 후행스편 나오겠죠. 그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 나오고요. 일수 나오고요. 일수에 있어서 기본수치 나오고 대등수치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봉의 리듬이라고 굉장히 짧은, 이건 제가 좀 지저분합니다. 공부할 때 그냥 해놓은 거라서 아주 단기 리듬 찾아가는 봉의 리듬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일봉 그려가면서 가고요. 이 차트 하나로 그 다음에 이 좌우 대각선 요거 보면 45도 각도로 지금 대각선 선이 지나가고 있죠. 시세가 이 차트 자체가 만들 때 이 사선 방향 있죠. 그죠? 이게 시세 가면서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선 끊어 가지고 여행 이런 걸 타고 가는 거 보기도 하고요. 이 차트 한 장에 일목균형표 이론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던 균형표의 깊이 또 다른 부분을 많이 아실 수가 있고요. 물론 원전을 보신 분들은 좀 낫고요. 원전을 보셔도 아주 다양하게 못 보신, 깊게 못 보신, 아직 뭐 고구마를 들캔 분은 숨어있는 고구마가 있거든요. 못 캔 분들은 다 캐치 못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 이제 저희 장점은 이걸 뭐 근 20년 가까이 2001년부터 원전을 가져와 가지고 쓰고 강의하고 책 쓰고 실전에 이용하고 여러분 가이드하고 이러면서 이제 경험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강의는 아주 다양하게 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사군 하나만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이제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이 내용이 바로 균형표 그 전문반 원전 강의가 이런 식이에요. 그건 이거보다는 이제 분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옛날에 강의를 할 때도 한 번 강의 신청을 하면 몇 분이든 그냥 무료로 와서 들으라고 했거든요. 이게 한 번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책 내용 가는데 이 책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합니다. 책 4권이고요. 제가 쓴 실전편이 있고 연구서 있고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하면서 그 외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항상 하는데 어떤 때는 이쪽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이쪽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강의를 한 3번, 5번 이렇게 들으면 일부야 계속 반복되죠. 그러나 나머지 제가 중간중간 근데 살을 붙이면서 중심에서 너무 멀리는 못 가거든요. 그럼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범위를 넓히면서 강의를 해왔단 말입니다. 지금 하는 강의도 그렇고 이 강의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분량이 굉장히 제가 시간적으로 많아서 혼자서 그냥 계속 녹화를 떠가지고 지금 우리 영상으로 하듯이 여기 보면은 전용 플레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그림 올려놓고 쭉 강의를 합니다. 그 하면 파일 리스트가 여기 보세요. 이게 1권이 조금 이건 뭐 짧으니까 10개인데 크게 보면은 5강이고요. 완결편이 18개의 파일이고요. 주간 행보편하고 이렇게 합치면 실전편은 또 제가 쓴 책이거든요. 일목균형표 연구소는 사사키 히데노부가 쓴 책이고요. 이게 강의 파일이 종합편까지 하면 85개, 90개인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원전 강의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그러한 원전 강의 방식의 일부 2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시면 이게 굉장히 이해가 좀
예, 빨리 안 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다양한 사례, 그 다음에 실전편 연구서 이래가지고 계속 해 나가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나머지는 또 이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